유네스코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인 세계유산. 세계에는 수많은 저마다의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등재하는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고 철저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 장소에서 문화재가 2개나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2개나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보 사찰이 있습니다. 이전 우리나라의 국교는 불교 국가였는데요. 삼보는 바로 이 불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불교에는 3가지의 귀중한 보물이 있으며 이를 삼보라고 하는데 불, 법, 승의 3가지로 불보는 도를 깨우친 부처를, 법보는 부처의 가르침을, 승보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삼보가 담긴 사찰은 순서대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해인사인데요. 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에 있는 절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보 사찰이라고 불립니다. 해인사에는 용왕의 딸에게 은혜를 베푼 한 노인이 용왕에게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도장을 보답으로 받게 되는데 그 보은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닌 절을 세우는 데 사용해 세워진 절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용왕의 바다 해와 도장인을 합쳐 해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해인사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2개나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어찌 보면 고려시대까지 통틀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유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문화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적으로도 대장경은 20여 종이 있지만 팔만대장경은 정확성과 완성도가 뛰어나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불경을 집대성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입니다. 불경의 대반야경부터 마지막인 화엄경 탐현기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생의 설법을 수록한 경전과 불교 승려들에 대한 계율, 이에 대한 후대 고승들의 평론, 주석, 이론 강해 모두를 모아 집대성해 그 양만 총 1514종인 그야말로 불경 대백과사전인데요. 이 경판 수가 8만여 판에 달해 흔히 팔만대장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획득하기 쉽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책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죠. 과거의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을 때 종이에 붓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목판 인쇄술입니다. 목판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게 되면 같은 내용을 몇 장이고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자랑스러운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1251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판은 총 8만 1258판, 그 무게만 해도 무려 280톤이라고 하는데요. 판을 전부 쌓으면 그 높이는 약 3200m로 백두산보다 높으며 길이로 따지면 약 60km나 되는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목판임에도 팔만대장경은 질적으로도 아주 우수했습니다. 목판으로 구성된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민중들이 몽골의 침입에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몽골군을 물리칠 계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나무판에 새겨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몽골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인데요. 마치 숙달된 사람이 모든 경판을 새긴 것처럼 판각의 수준이 매우 일정하고 아름다워 조선시대 명필서화가 추사 김정희는 이를 보고 이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마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팔만대장경은 제작 과정이 굉장히 험난함에도 오탈자 또한 거의 없는데요. 경판 제작에만 걸린 시간은 총 16년으로 한글 대장경 번역 작업에 걸린 시간은 총 36년, 게다가 대장경 중 부식된 경판은 영록,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보존 또한 뛰어납니다. 위대한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작 방법 때문입니다. 경판에 적힐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경판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나무를 다듬는 데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팔만대장경 제작에 주로 사용된 나무는 3번 나무와 돌배나무로 이 나무들은 강도가 매우 높지만 한 곳에 많이 자라지 않고 느리게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베어지고 난 후에도 계속 숨을 쉬는데 제작과 관리 방법에 따라 공기의 수분을 서로 주고받는 호흡을 수백, 수천 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팔만대장경 경판에 쓸 나무는 벌채에도 적어도 1년 이상 산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나무의 겉과 속의 심한 수분 차이를 줄이고 나무의 진을 빼 갈라짐과 비틀어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반하기 쉽고 작업이 가능한 판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나무를 다듬는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무가 빨리 건조가 되면 갈라지고 비틀어지기 때문에 바닷물에 1, 2년간 담그고 소금물에 찌고 삶아 말리는 과정 또한 거쳤다고 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는 소금이 표면에서 서서히 건조되어 결함이 없는 판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년에서 3년간 목재를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긴 건조 과정이 끝나야 양질의 판재를 얻을 수 있고 목판을 새기는 작업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판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그제야 목판에 적을 글을 한지의 일정한 글씨체로 적은 판화본을 만들고 나무 표면에 뒤집어 붙여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그 뒤에는 경판에 오탈자가 없는지 임경 작업을 통해 확인하죠. 마지막으로 경판이 뒤틀리지 않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칠하는 것을 끝으로 비로소 한 장의 경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악한 제작 과정에서조차 우리 선조들의 나무 다루는 솜씨가 빛을 발했는데요. 모든 판의 두께 차이가 1mm 이하이고 글자의 모양이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 같은 글씨체여서 해외 외신에서도 목판 인쇄술의 극치다, 세계의 불가사의다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팔만대장경과 더불어 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경판전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데요. 15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축물은 처음부터 대장경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로 만들어졌을 당시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가치가 높은 유산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고려 후기까지만 해도 나라 사정상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전용 서고가 있지 않아 팔만대장경은 강화도 서문박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오게 된 것은 조선 초에 이르러서인데요. 장경판전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세조 3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후 전체적으로 15세기 세조부터 성종대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인데요. 팔만대장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과학적 설계가 들어가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전통 목조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장경판전은 앞면 15칸, 옆면 2칸 크기의 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대경판전을 보관하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장식 요소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통풍하기 위해 남쪽과 북쪽의 창 크기를 달리하고 칸마다 창을 내었으며 안쪽 흙바닥에 숯과 횟가루,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어 습도를 조절하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현대 기술이 없던 그 당시에도 자연적으로 환기와 온도, 습도까지 조절되게 만드는 설계와 미적인 면까지 더해져 뛰어난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두 개의 유네스코 유산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는 유네스코의 세부 기준 중 네 번째인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라는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가 이 두 문화재를 등재한 기준을 보면 장경판전은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로 효과적인 건물 배치와 창호 계획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까지 모두 갖춘 우리나라의 보물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